함성과 함께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80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수현 선생님 손만 들지 마시고 입도 좀 함성 좀 질러주시고요. 예, 자, 다 일어섰죠? 예, 음악 주십시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봉지는 간대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병 온다! 사운드 빼라! 병 온다! 사운드 빼라! 예. 앉아주십시오. 웃으시라고. 예. 예,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율동맘, 율동선사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일요일 날 집회할 때는요, 우리 율동맘 중에 누구, 우리 정진석님 같이 좀 율동을 해주시면은, 예, 앞에서 제가 꼭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렇게 모임 가면은, 뭐, 김천에도 요 앞전에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빈들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절반이 내빈이고, 오신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저희는 내빈보다, 예, 시민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동기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예,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김천시 농민회 우리 김옥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우리 교육농어 김천 교육농어 이동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미디어로 행동하라 우리 김상패 감독님 나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 뒤에 이제 발언하실 분 겸, 네 분 인사 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로 행동하라. 김천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박병조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이 사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미디어로 행동하라.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김천 촛불 촬영팀입니다. 그냥 촬영팀, 방송팀. 또 오자마자 발언할 사람 없다고 발언을 시켰는데 뭘 할까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죠. 며칠 전에 김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실태에 관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전문가 발제자 2분, 패널 4분 했는데 또 김천시 현안에 관해서는 좀 전에 우리 김동기 의원이 거기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김동기 의원이 지금 우리 지역에 현안인 SRF입니까? 예, SRF 그거를 무려 383톤 규모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그거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시에 제출됐는지 안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최현정님 하는 수다쟁이 맘카페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지금 주민들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모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심포지엄 가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뭔지 인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김천 지역 사정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 피상적으로만 알았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 SRF라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환경 호르몬으로 생성돼 가지고 이게 다이옥신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이옥신이라는 게 인체에 들어가면은 뭐 암을 비롯한 뭐 굉장히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SRF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날 패널 중에 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지금 포항에는 김천에 한 10배 정도 되는 4,0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SRF 공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우리는 그거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 되겠죠. 예,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고 또 김천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뭐 조금씩 발생시키는 제조업체들 많습니다. 그거 한 22개 업체 정도 되는데 뭐 거기에서 하는 거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김천 에너지 서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천 에너지 서비스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열병합 발전소 하면은 대도시에 같은 데 가면은 각 가정마다 스팀을 돌려가지고 따뜻한 물, 뭐 가스비 아끼게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 있는 김천 에너지 서비스 열병합 발전소는 이게 기업체에 스팀을 공급합니다. 기업의 생산 단가를 뭐 낮추기 위함이겠죠. 이제 거의 김천시 자본이고 민간 자본도 일부 포함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전하고 스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가 90%가 유연탄입니다. 저기에 충남에 뭐 당진발전소를 비롯해 가지고 화력발전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발전소도 중단시키고 그랬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연탄을 떼지 말고 LNG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면은 거의 미세먼지 같은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천 에너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연간 500톤 이상입니다. 이게 경상북도 전체에 쳐가지고도 3번째인가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왜 액화천연가스 LNG로 못 바꾸느냐? 이게 LNG로 바꾸면은 이 스팀의 수요자인 제조업체,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사용료가 30%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조업체 사용료 30% 늘어나는 거하고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우리 김천 시민이 피해보는 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가 LNG로 바꿔야 됩니다. 저가 LNG로 바꾸고 바꾸지 못하면은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경제발전이 뭡니까?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건강을 해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천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립 뭐 이런 것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김천에는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61리톤 정도 됩니다. 61리톤 정도 되는데 저기에서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48톤이랍니다. 그 48톤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7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소각장을 지어놨습니다. 남는 거 어떡하느냐? 뭐 소각료 주고 인근 도시로 사정사정 해가면서 태운다고 하는데 좀 공무원들 그만한 노고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그 공무원들의 노고 때문인지 올 12월 달까지 소각장 1기를 더 세우겠다 그럽니다. 45톤 1일 소각량 45톤이면은 또 30톤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소각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쓰레기 30톤 가지고 와서 태울 겁니다. 이런 짓 왜 합니까? 돈을 200억이나 쳐들여가지고 쓰레기는 우리부터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정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고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안 쓰고 해서 우리가 61톤 발생하는 쓰레기 12톤 정도 김천 시민들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줄여서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드도 전자파를 비롯한 우리한테 무척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몰아내주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해서 누수없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절감시키는 거는 우리가 쓰레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사드 빼내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김천과 성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꼭 사드를 빼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적금 발언하셨는데요. 잘하시죠? 숫자도 많이 나오고 하시던데, 제가 그 고자질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발언하실 때 함성 선생님 딴 사람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안 듣고. 예, 앞으로 좀 집중해 주십시오. 예,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평생 살면서 저만큼 사신 것 같아요. 사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욕을 한번 못 해보셨답니다. 뭐 게시판으로 욕을 하셨고, 신발을 18 대신에 욕을 하신 우리 원불교 성지성지의 강현욱 교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님, 그 유언비어를 유포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욕 많이 했습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예, 사드 추가 배치 어제가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우리 지난 4년간 이 사드 투쟁의 큰 축을 담당해 주셨던 이 김천역 광장에서 정말 기운차게 지난 2년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2년의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투쟁의 결의를 모아보고자 했는데 취소 아닙니다. 미뤄진 겁니다. 미뤄진 겁니다. 예, 부득이하게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태풍 각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데 괜찮으신가요? 김천에는 과수 농사를 많이 지어서 태풍 피해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괜찮으세요? 피해가 좀 있었죠. 예. 아무튼 별 큰 피해가 없었으면은 바라고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2년을 좀 돌아봤었습니다. 그때 배치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본 건 아니고 그때 배치 과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를 돌아봤었어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배치가 됐을까라고 하는 걸 돌아봤어요. 추가 배치를 확정지은 날짜는 2017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6번째 미사일 실험을 한 그날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드 배치를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해는 못했죠. 짐작은 하고 있었죠. 사드 추가 배치는 하겠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라고 하는 거.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사드 추가 배치를 왜 명령하지?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지? 추가 배치를 하면은 북한이 그러면은 미사일 실험을 덜 하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제재를 받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의문들은 분명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소수의 자한당 빼고요.
그때 그런 의문을 가졌고 우리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9월 7일일까 사실 그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돌아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왜 9월 7일이었을까요? 7월 29일 그 한 달 뒤에 왜 9월 7일이었을까요? 그 왜 9월 7일이냐면 지금 돌아보니까 9월 3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길 기다렸던 겁니다. 6월 달에 그 추가 발사대가 들어왔다라고 국가 수반 모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걸로 막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져서 뭐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TF팀이 운영되고 그 결과가 그 9월 1일인가 2일인가 나오고 9월 3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 어쨌든 자신들은 뭐 최대한의 어떠한 절차, 왜냐면 환경영향평가 하나도 안 진행되고서 추가 배치를 그 1차 배치를 했던 거니까 하고서 9월 7일 날 그 3일 4일 뒤에 3일 뒤죠. 사실 우리가 투쟁한 것은 9월 6일부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죠. 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8일 전부터 언제 추가 배치가 된다, 이제 곧 추가 배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소식을 이쪽 저쪽에서 정보를 수합해서 알게 됐고 8월 30일부터 우리가 긴급 행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자회견 하고서 그때부터 전국의 시민들이 좀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수요 집회 날 우리는 수요 집회를 하다가 바로 도로로 나와서 그때부터 도로에서 수요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8시간을 싸웠습니다. 500명, 우리 500명, 경찰, 저는 지금까지 8,000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재 팀장님이 이제 수정을 해줬습니다. 약 10,000명. 1대 200. 예. 싸움. 약 200. 그렇게 18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났죠. 추가 배치가 된다고. 9월 7일날 배치가 되고 나서 그날 청와대에서는 이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앞으로의 완전 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발언들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조만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때까지는 나왔고 그 다음날 8일날 아침에 대통령 담화가 나왔죠. 근데 담화의 내용은 뻔했습니다. 다친 주민들의 어쩔 수 없었다. 다친 주민들에게 유감을 필요한다. 근데 마지막 저는 문장이 이번에 보니까 문장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용기 있게 결단하겠다. 그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앞으로 뭔가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용기 있게 결단하겠다. 그리고 지켜봐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2년 전 9월 7일 날도 우리는 이해를 못했죠.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배치를 강행했을 때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논리로 뭔가 핑계를 대라도 됐으면은 뭔가 다른 게 그래도 노력은 하는데 똑같은 미사일 위협에 똑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4월 26일 그때도 바로 얼마 전에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어요. 그 미사일 실험 핑계에 따라 4월 26일 날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때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죠.
도대체 왜 그랬냐?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대답이 왔을 뿐이죠.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조치였다. 근데 지난 2년간 그 최선의 조치가 드러난 결과는 이거였었습니다. 9월 7일날 배치가 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한 나라의 수반이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남북미 관계에서 뭐가 변했냐라는 거죠. 변한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과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전쟁은 더욱더 고도화됐고요. 미사일 실험은 계속 그 보란듯이 똑같은 그 사드가 대응할 수 있는 그 고도로 미사일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보란듯이 핵미사일 실험까지 핵실험까지 했죠.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는데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500명의 국민들을 짓밟고 들어갈 정도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러한 법 체계를 모두 무시할 정도로 자신의 했던 그 말을 완전 바꿔서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대놓고 바꿔서 얘기할 정도로 급박했던 그 최선의 조치를 했는데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죠.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남북미의 정세는 180도, 물론 180도까지는 아니죠. 60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정세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보자는 거죠. 그 정세를 변화시켰던 것이 사드였습니까? 그 정세를 변화시켰던 게 사드였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있겠죠. 요만큼은 있었겠죠. 미국을 달래는 역할, 이 정부 너희 배신하지 않을 거야. 문재인 정부 너희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미국에게 신뢰를 얻는 그 500명 우리 주민들 짓밟아서 얻었던 그 신뢰. 그거는 분명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바뀌었던 이 정세를 바꿔냈던 것은 사드가 아니라 대화였고 만남이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 만남의 계기 그 1%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게 지난 2년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드 배치와 정세 변화에 있어서 그냥 역사적인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대답은 해줘야죠. 자신들이 최선의 조치라고 했던 것을 틀렸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짓밟았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답해주는 거는 대답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대답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 딱 한 번 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대답한 거 딱 하나. 변화된 정사가 없으니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변화될 것이 없다. 그 대답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변화된 입장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 정세가 변한 것이 없는가? 정세는 변화했는데 자신들의 입장만 변화한 것이 없는 거죠. 지난 2년간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세는 변화했는데 왜 사드 배치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드는 왜 저기서 아직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은 여전히 우리는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있죠. 우리가 그 의문을 품고서 지난 2년간 투쟁해온 결과, 우리의 자리를 지켜온 결과
지금까지 완전 배치는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는 당연한 전제고요. 지나간 것만 보자고요. 사실 증명된 것만. 증명된 건 그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최선의 조치로서 뭔가 이게 자기가 최선을 뭐 이렇게 원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은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는 조금 더 요원하게 됐습니다. 원했던 건데. 물론 앞으로의 배치는 그거였었죠. 근데 어쨌든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으니까 뭔가 이걸 한 번 더 해결할 산이 만들어졌겠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소미아 종료돼서 한 발 물러났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해야 될 발걸음은 뭐냐. 지소미아 종료 어려운 발걸음 했으니까 한 번 더 나갈 수 있잖아요. 사드 철회. 그 전에 사드 철회까지 요원하면은 공사 중단까지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미래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은 공사 중단 선언, 사드 철회 중단 선언입니다. 오는 이제 앞으로 날짜가 결정될 텐데요. 10차 평화행동 때 우리의 지난 2년간의 결의를 다시 한번 모아서 꼭 우리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저렇게 긴 발언을 하시면서도 욕 한마디 안 들어갔잖아요. 예, 아까 뭐 180도 나오기를 깜짝 놀랐는데, 예, 이건 욕이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 강경래 고모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명태 하면은 생각나시는 가수분 있죠? 예, 그렇다고 제가 명태님 모시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예, 우리 황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며칠 전 태풍이 왔다 갔는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아주 우리나라가 막 날아갈 듯이 이렇게, 그죠? 대구는 조용했습니다. 김천은 괜찮았나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까? 조금 더 대구보다 서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아침에 난 비 없으러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해 뜨고 비가 막 날리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다가 뭔가 좀 놔두건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기타는 등에 매져 있고 기차 티켓은 폰에 있고 기타 매는 멜빵을 안 들고 와가지고 제가 못하고 앉아서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은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면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해가네.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은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면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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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네. 빨리 그치겠지 싶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싶은데 이렇게 또 오길래 저 혼자만 쓰는 거 아니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산을 잡히시고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예, 우산 안 계신 분 옆에 좀 같이 좀 서 있으면 괜찮습니까? 모자 쓰시고 명태 안 부른 지가 오래됐거든요. 명태 계속 소개하시니까. 명태 제 노래 아니거든요. 네, 유명한 가수 노래인데 그 노래만 안 떠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 노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명태 한 곡 할까요? 예. 아시겠지만 하도 그 노래가 길어가지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사가 생각날 줄 모르겠습니다. 한 몇 달 만에 부른 것 같습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내장은 창난젓 아름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눈알은 구워서 술안주하고 되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 제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그댄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내장은 장난젓 이거 했죠? 네. 겨울철에 잡아 올린 동태 이건 3절인데 그만이 들으셨으면 기억 안 납니까? 예? 예? 뭐라고요?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이거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지방에 사는 태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설이 명천의 명자 태시성을 딴 태자 명태라고 했대 제인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겨울철에 잡아 올린 동태 3, 4월 봄에 잡힌 춘태 알라크설이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꺽태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그물태 망물태 바람태 애기태 노가리는 앵치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이름 뭐 그리 많은지 이거 왜 잘 안 보이나 하면요 후쿠시마 핵발 전소가 터져가지고 8년 9년째가 돼가는데도 내년에 거기서 올림픽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일에 있는 그 일본은 또 피해자가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예, 전범 국가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쓰는 그 절 모양 비슷한데 옆으로 살짝 보내나가 있는 약간 반대로 된 모양입니다. 그 전범 그 나치의 그 상징이죠. 그리고 우길기라고 하는데 전범기 그 빨간색에 막 이렇게 옆에 태양 빛나는 것처럼 해놨는 그거를 올림픽에 계속 이제 그거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 열심히 노력한 그 국가대표들은 좀 이해는 좀 가긴 하는데 4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예. 한 번 안 가면 8년 기다려야 되네요. 걱정되긴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게 올바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명태가 또 그 일본 그쪽 바다 지나가가지고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많이 잡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것처럼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고 지금 방사능 때문에 잘 안 보였습니다. 명태는 그 다른 거 드실 거 많으니까 다른 생선 드시고 그 창난젓, 명란젓 맛있잖아요. 밥이 얹어 먹으면 예, 집에 있는 거는 뭐 드시고 나중에 사 드시고 닦아 드십시오. 명태 안 불렀던 이유입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안주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비 오는데 괜찮겠어요? 사드 집회 나오면서 계산해보니까 추석을 4번째 맞았습니다. 4번 맞죠? 예. 2016년 맞습니다. 17, 18, 19. 2016년 추석 때는 내년 추석 오기 전에 끝내자. 17년 추석 때는 아닙니다. 17년 설 때는 추석 전에 끝내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안 끝났지만, 아직 안 갔지만, 뺄 수 있습니다. 성주에, 소성리에, 김천에 계시는 여기 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엔 누가 이기나 끝까지 찌르긴 놈이 그 대구에 장애인 활동가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60이 넘으신, 60 넘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되신 머리 희끗희끗한 장애를 가지시고 휠체어를 하시고 몇십 년째 투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항상 그 발언하고 마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찌르긴 놈이 이긴다. 찌르긴 놈이 이깁시다. 이길 겁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이런 노래 박자 맞추기 힘들죠? 박수가 그치? 그냥 편한 대로 치시면 돼. 됩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나 봄의 새싹들처럼 이런 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나 봄의 새싹들처럼. 고맙습니다. 보십시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태 하면은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태! 네, 감사합니다. 예, 노래 잘하시죠? 예,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율동은 쉬도록 하고요.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드 배치 열사반대 김천 촛불 소식지가 예, 특별지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글씨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사진으로 받아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겨울옷도 있고 여름옷도 있고 뭐 가을옷도 있어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지난 800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래는 제가 좀 전에 앞에서 그 핫팩을 봤거든요. 저거 좀 안 썼으면 싶은데 예, 혹시 또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저희 추억이라고 해도 될 수 있나?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다 사드 빼라! 병원다 사드 빼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는